고등학교 내신 성적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새로운 입시 전략이 탄생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일명 내신 리셋이라고 하는 건데요. 내신 성적을 잘 받지 못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를 자퇴한 다음에 다시 입학을 해서 도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잠깐만요. 자퇴한다는 얘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네. 그래서 검정고시 본다. 네. 이렇게 가는 경우가 아니라 다시 입학한다고요? 다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거, 점수를 덮어 쓰는 건데요. 이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포기자들이 1만 명대, 1만 명대를 넘어섰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해 전국의 일반고 1,003곳 가운데 학업 중단자가 18,000명 정도, 그러니까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56% 과반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. 실제로 어느 정도이길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을까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 쓴 표현 점수 덮어쓰기라는 표현입니까? 네, 그렇게 입시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. 네,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. 네, 일단 현장에 있는 교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퇴 원인이라는 것을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정 짓긴 좀 어렵다는 반응들부터 나왔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전교조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실제 내신 리셋으로 자퇴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. 그 결과 일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명문고라던가 학생 수가 워낙 많아서 내신 관리에 비교적 유리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학교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좀 최근에 눈에 띄게 늘고 있다라는 건데요. 이 내신 리셋을 목적으로 자퇴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온 학생들도 있었고, 또 현재 1학기 성적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번 학기를 끝나고 그만두겠다,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상담을 하러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. 그 가운데 작년에 이 내신 리셋을 위해서 자퇴를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상담했던 교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죠. 중학교 때도 성실하게 학생의 생활도 하고 했던 학생인데 고등학교로 와서 이제 1회 시험을 딱 보니까 선행이 돼 있던 아이들하고는 이제 격차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도저히 내가 3년 내도록 얘 친구들을 그냥 쫓아가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 격차를 본인이 해소할 수 없다, 아무리 노력해도. 그래서 자퇴하고 자기가 1년 동안 고등학교 공부를 해서 다시 오겠다 하고 자퇴를 한 경우에요. 그러면 이게 자퇴한 그 고등학교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, 보통? 네, 보통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내신 따기 좀 쉬운 학교를 골라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. 아무튼 자발적 유급이잖아요. 자발적 유급입니다.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 현상이 이게 현장에서 나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의 고교 내신제가 9등급제였다가 최근 2028년부터 5등급제로 바뀌게 되는데요. 1등급 비율이 상위 4%에서 10%로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이 되는 건 좀 소홀해졌지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줄 경우에 더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데, 작년에 자퇴를 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도 5등급제가 좀 불안해서 이제 자퇴를 선택한 경우였다고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등급제로 바뀐 첫 해였기 때문에 학원가에서도 그렇고 소문이 올 1등급을 받지 않으면 인서울이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던 터라 아이가 나는 1등급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. 좀 안타깝죠. 너무 절대적인 것 같아요.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, 평생 지워지지 않는, 아이들이 체감하기에 그럴 것 같아요. 결국은 학교가 학원이 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학교가 학원이 됐어. 그래서 뭐 사실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소수이기는 한데, 이제 그 학생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에 있는 학생들한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, 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. 때문에 최근 교실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체감한 교사도 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급서실에서 실습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짝꿍이 있잖아요. 바로 옆에 친구 하는 것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모니터를 일부러 돌리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생겼어요, 지금. 제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수강하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경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. 제가 나랑 비슷한 수준인데 쟤를 내가 이겨야 1등급 안에 들어가겠네, 이런 게 확인이 되니까 굉장히 치열한 거죠. 국민 스포츠로 불리는 거기서 파토라는 게 있긴 한데 학교 다니면서 이걸 처음 봅니다. 그렇죠. 네. 또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는데, 이게 미리 진로를 선택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된 제도이긴 하지만, 사실 1학년 1학기 때 처음 입학을 하자마자 내가 3년 동안 어떤 걸 할지를 다 계획을 짜두고 사실상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. 이게 평가도 상대평가이고, 또
또 이제 중간에 뭐 점수가 안 나오거나 혹은 내가 진로를 바꿀 수도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수업을 바꾸려면 수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거를 학년 단위로 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라는 거죠. 거기서 압박감을 또 많이 느낀다고 하고요. 또 거기에다가 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또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적인 어려움 같은 그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자퇴로 이어지는 경우들은 확실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내신 리셋이라고 하는 게 어떤 대입의 전략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한 번의 시험이나 한 번의 선택으로 내가 정말 내 선택이 그러니까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10년 뒤, 2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서 그때 이 이른바 리셋 시도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건 이제 되돌아볼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? 그때 어떨지가 참 궁금합니다. 사실. 네. 그죠? 대입이 전부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그게 전부라는 걸 만들어준 건 사실 어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. 그럼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진행하죠. 유승민 작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맞습니다. 라디오 시청 중에 생각하는 게 있다면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교육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거기다가 또 오래전부터 많이 나온 게 있는데 대학교를 딱 나오면 취업의 문턱이 더더욱 좁아진다고 하더라고요.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어렵다. 또 본인들이 해야 할 것들을 또 AI가 또 빠르게 더 조인트를 쥐고 있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사회 흐름도 그렇고 대기업만 보지 말고 중소기업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데 중소기업에서는 뭐 또 고졸 안 쓰고 대졸부터 쓰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뒷받침되는 뭐 그런 안 좋은 것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대학 나와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싶어 차라리 쉬는 게 낫겠다 하면 그런 게 있었다. 아니 현실적으로 따져본다면 앞으로도 계속 조인트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학벌 위주로만 목매달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. 대학교 안 나와도 사회생활에서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? 뭔가를 배워서 그 무언가를 써먹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. 진짜 뭐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. 그럼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대학 나왔는데 뭐 더 좋은 일자리를 꼭 면접 볼 때 뭐 1000명에 1명 뭐 400명에 1명 면접 1명 보려고 400명이 면접 보고 그 중에서 399명이 다 전부 다
좋을 것 같아요.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. 근데 또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도 보니까 뭐 하루만 한 달에 하루만 일해도 400만 원 이상 번다는데 뭐 한숨이 나오지. 어떤 사람들은 뭐 한 달에 며칠을 일을 하겠지만도 그래도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하루만 일하고 이건 납득이 안 가잖아. 완전 특혜네, 특혜. 여지껏 그렇게 특혜를 누르고 꿀복직을, 응? 꿀복직이지 뭐. 딴 나라 같았으면 벌써 뒤집어 엎었을 거야. 정부 관료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나? 다 뒤집어 엎었을 거야 진짜. 여지껏 시시했던 것이 이제 탄로가 물 위에 탄로가 나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.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이 많은데 라이브로 하려고 했는데 라이브가 끊기더라고요. 다른 핸드폰에 라이브를 키면은 제깍제깍 업로드가 되는데 도용의 핸드폰은 어떻게 된 게 업로드가 잘 안 되네. 업로드가 안 되면 영상을 찍는 게 낫지. 업로드가 안 되면 오늘은 사람들이 없나? 그럴까? 그런가? 그렇겠지. 라이브 해봤자 되지도 않아. 안 돼. 한 달에 딱 8번만 딱 해야 될 것 같아요. 매주 토요일? 아니면 한 달에 4번만 해도 될 것 같아. 한 달에 4번씩 해갖고 토요일에 하면 되겠다. 매주 토요일 하든지 뭐 랜덤으로. 어저께 고양이 또 찍었는데 고양이도 찍었는데 업로드가 됐나 했더니만 사라졌어. 업로드가 안 됐어. 완료했는데 업로드가 안 됐어. 이런 참.
AI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. 어휴, 참.